첫 번째 정책검증 후보 토론에 나선 분은 네, 유승민 후보였어요. 예, 바른정당 후보죠. 유일하게 와이셔츠 바람으로 네. 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재킷을 벗고 좀 더웠어요? 그 스튜디오가? 덥지 않았는데 네. 그동안 바른정당이 계속해서 이 셔츠 바람으로 네. 셔츠만 셔츠 입고, 차림으로, 예, 셔츠 예. 차림으로 그렇게 계속 PPT를 하고 경선을 치렀습니다. 그게 좀 젊은 이미지가 있습니까? 넥타이를 좀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넥타이도 풀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넥타이는 네. 하고 있더군요. 넥타이가 바른정당 상징이기 때문에 색깔 넥타이인데 그렇죠. 네. 예, 각 당의 자기 색깔을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심상정 후보도 노란 재킷을 입으신 것 같고 홍준표 후보는 빨간색 넥타이.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초록색 그린색이고 넥타이를 네. 다 이제 각 당의 이제 색깔로 차별화를 했는데요. 네. 자,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민 후보의 핵심 슬로건은 뭐였습니까? 보수의 새 희망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뭐 지금 대한민국을 3중 위기로 진단했습니다. 안보 위기, 경제 위기, 공동체 위기다. 네. 특히 이제 안보에 대해서 방점을 찍었는데요. 네. 자신이 국방위원장을 했고 국방과 외교 현안에 대해서 네.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일관성이 있다라는 네. 걸 강조했습니다. 네. 국가 안보는 한 채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다. 자신이 보수가 보수의 새 희망이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또한 특히 이제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 네. 지금 전쟁의 양상이 변하고 있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한미 동맹 굳건히하고 최강군 국방력을 만들겠다. 어떻게 보면은 국방 안보에 좀 방점을 찍고 있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큰 틀에서 보자면 이제 보수의 적자, 진짜 보수는 유승민. 지금은 사실 보수 진영으로부터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고 배신자 프레임에 있지만 실제로 노선의 이탈 없이 보수의 가치를 지켜온 것은 나 유승민이다. 뭐 이런 걸 상당히 강조를 한 것 같은데요. 네. 저출산, 저성장, 양극화 이 3대 위기를 이른바 대한민국 공동체의 위기로 규정을 한 것 같더군요. 네. 그래서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핵심 적자는 본인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그 김종훈 기자. 네. 그 심상정 후보가 첫 번째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심상정 후보가 제가 그 부분을 현장에서 바로 확인을 못해서 그렇군요. 네. 어떤 질문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심상정, 유승민 1분 30초씩 질문 답변 시간이 배정이 됐는데요. 네. 심상정 후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유승민은 저와 안보 차이가 크다. 최대 임금 인상이던 비정규직은 굉장히 적극적이다. 그러니까 이 경제 쪽은 좀 자기랑 맞는 얘기가 있었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봤는데요. 유승민 후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법인세는 MB 이전으로 올리겠다. 제가 이야기하는 중부담 중복지는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이다. 재산세나 부유세까지 올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했고요. 필요하다면 부가가치세도 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중복지를 위한 증세는 필요하다. 이걸 강조한 셈이죠.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는 어떤 질문들이 좀 오고 갔습니까? 유승민 후보가 핵심적으로는 이제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됐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심상정 후보하고 얘기할 때는 심상정 후보가 질문을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법인세 그리고 증세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 유승민 후보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안철수, 문재인 후보가 주장하는 많은 복지, 교육 프로그램 이런 재원 어디서 마련할 거냐 실효세율 인상만 말하는데 증세에 대한 솔직한 답변 없이는 공약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서 사실 이게 그 법인세 인상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토론에서도 상당히 쟁점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법인세 인상을 세게 밀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공격을 좀 받았는데 오늘도 심상정 후보는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서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 비겁하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담배세는 5조 4천억이나 걷어들이면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지고 대기업의 금고를 채우는 정치 이제 끝내야 된다. 네. 예컨대 사내 유보를 700조씩이나 쌓아놓고 있고 그걸 그냥 놔두는 게 이게 좋은 거냐? 그러니까 증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복지 확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증세에 대한 세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는 두 후보에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압박한 이런 측면이 있었던 걸로 저희가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제 사드 문제가 핵심이 됐던 것 같아요. 예, 사드 문제가 또 나왔었는데요. 네. 지금 아까 이제 문재인 후보 네. 그 순서에 대해 잠깐만 또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 MB 정부 법인세 감세 잘못한 거 아니냐. 박근혜 정부 때 왜 환원하지 못했냐라고 했더니 유승민 후보가 그것 때문에 내가 혼났다. 네. 그러면서 자신은 계속해서 증세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사드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대구는 안 되고 성주는 되냐? 그러니까 사드 배치에 대해서 왜 네. 대구에 안 된다고 한 거냐? 성주는 왜 된다고 한 거냐? 이런 질문을 누가 한 거죠? 문재인 후보가 한 거죠? 심상정 후보 다음에 문재인 네. 후보 순서였는데요. 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승민 후보는 그래서 내가 네. 2개, 3개 사드 배치 더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대구에 있으면은 수도권까지 뭐 보호가 안 된다. 네. 대한민국은 보호가 안 된다. 그러면서 대구 이기주의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문재인 후보의 호흡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동안 느꼈습니다. 2012년 5년 전과 비교하면 이 TV 토론에 대한 학습이 상당히 많이 됐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네. 단답형으로 묻고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뒤로 물러섬이 없더라고요. 옛날 맞아요. 같으면 이렇게 약간 선비적 자세로 그렇습니까? 이러는데 오늘은 대단히 공세적으로 공격적으로 질문과 답변을 이끌어냈다. 그러니까 네. 핵심을 찍어서 물어보는 뭐 이런 방식이었던 것 같고요. 홍준표, 유승민 두 사람은 어떤 것으로 다퉜죠? 그리고 문재인 후보 하나만 더 제가 네네. 말씀을 드리면 네. 사드 문제, 의회 통제가 꼭 필요하다. 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회 네. 비준동이 꼭 필요하다라고 네. 강조했는데 유승민 후보는 네. 필요 없다라고 맞서는 모습 봤고요. 네. 홍준표 후보 네. 이런 얘기했습니다. 유승민, 심상정 후보 네. 공약이 비슷하다. 심상정 후보님이 좌파 경제학이나 좌파 정치인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아는데 그렇게 공약하고도 우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좀 유감스럽고요. 지금 유승민 후보께서 2007년도 박근혜 대선 때 그때 정책총괄팀장을 하면서 줄푸세 공약을 했습니다. 세금 줄이고 규제 없애고 나라를 바로 세우자. 이 공약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걸 완전히 뒤집었어요. 그래서 시중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정책적으로 배신을 했다. 강남 좌파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푸세 공약했다가 뒤집었다. 배신했다. 강남 좌파다. 라면서 계속 네. 유승민 후보를 몰아세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강남 좌파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렇죠. 네. 강남 좌파라고 하면서 얘기했는데 유승민 후보는 네. 강남 좌파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때 사회자 지적도 받았어요. 강남 좌파, 그렇죠. 강남 좌파 이런 얘기는 나중에 자질 검증 때 해라. 그랬더니 홍준표 후보가 물러서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뭐 정책입니다.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지적도 받았고요. 네. 정책 검증 시간에 다른 얘기한다 지적을 네. 받는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유승민 후보는 보수가 변해야 보수가 산다. 그래야 나라가 산다 이런 논리였고요. 네. 홍준표 후보는 네. 에이, 심상정 후보랑 비슷한데 네. 좌파 아니냐 이런 그런 논지로 네. 계속해서 몰아붙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유승민 후보의 반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뼛속까지 서민이라고 하면서 네, 그 뼛속까지 서민이라고 하는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 예. 서민이라면서 왜 대기업을 대변하냐? 재벌 대기업 왜 대변하느냐. 그렇습니다. 예. 그것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낡은 네. 보수를 왜 보수하냐? 예. 지금 아까 홍준표 후보가 얘기했던 공통질문에서 나왔던 그런 말을 그렇죠. 들어보면 예. 대기업 논리거든요. 재벌 대기업 논리, 그렇습니다. 노조 잘못, 예. 강성노조 예. 없어져야 된다 이런 그 좀 거거든요.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본인은 뼛속까지 서민이라 그러면서 정책 노선은 또 재벌 대기업 편을 들고 있거든요. 서민 대통령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이게 정책에 언밸런스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은 보수에 희망이 안 생긴다. 이 논리적으로는 유승민 후보의 주장이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홍준표 후보 다른 세상에서 네. 딴 세상에서 온 것 같다라고 네,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 공약이 비슷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그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촛불 집회를 거치면서 네. 박근혜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네. 우리 국민들이 함께 동의하고 있는 음흠. 나아갈 방향 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고 뭐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네. 경제 문제는 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그 뭐 시급도 올리고 네. 그러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홍준표 후보만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예.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하고는 학제 개편을 둘러싸고 논쟁이 붙었어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예. 학제 개편에 대해서 그 안철수 후보가 학제 개편 얘기를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유승민 후보는 학제 개편에 대해서 자신은 찬성하지만 네. 안철수 후보의 네. 그 학제 개편은 안 된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학교, 교실, 교사 네. 이런 것들 모두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 네. 대신 자신은 유연학기제 주장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교육부 폐지된다라는 안철수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교육부는 교육 복지에 집중하면서 존속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유연학기제 수강 신청제는 되지만 네. 학제 개편은 반대한다. 이게 너무나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이 문제는 이제 뒤에 또 나오는데요. 그때 좀 저희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루야채 주세요.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유기농 야채가 14가지? 빛이 내린다.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것뿐일걸.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야채.